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우리나라가 광복, 일본한테서 독립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교과서는 242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리고 좌익과 우익, 이거 중심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242페이지 볼게요. 자, 교과서 242페이지입니다. 8.15 광복과 분단의 그림자. 자, 여러분이 시험 범위가 많다고 많이 슬퍼했었는데 오늘 내용 보면 압니다. 요 페이지 특히 뭐 별거가 없어요. 오늘은 사실 4페이지 중에서 딱 한 페이지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해요. 자, 그럼 본문 볼게요. 8.15 광복을 맞이하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한국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광복을 맞이하였다. 삐주십니다.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가 가져다준 결실이자 우리 민족의 끈질긴 독립운동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분위기는 이러하였다.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맞이한 광복이 한국의 완벽한 독립을 의미하진 않았다. 왜냐? 광복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한국은 분단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 미국과 소련 외부의 입김이 너무 강해지게 되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가 많이 힘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다? 우리나라가 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여 그 일본을 패배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은 국내 진공작전을 시행하기 직전에 원폭을 맞아서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일본은 이때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독립 이후에 우리의 국가를 만들 때 우리 목소리를 완벽하게 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밑에 한반도의 38도선이 그것이다 있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대일전 참전을 약속했던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하였다.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빠르게 진격하였다.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명목으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자고 소련에 제안하였다. 결국 38도선이 우리 국토 분단선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별 내용 없어요. 밑줄 친 거 위주로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금 제가 집에서 녹음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흰둥이랑 깜둥이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멍멍이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하세요, 여러분. 화면 밖으로 멍멍이가 튀어나가진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미국과 소련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다입니다. 자, 소련하고 미국은 남한과 북한을 분할 점령한 이후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하였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노?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우리 민족이 만든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민간 자치기구 나와 있죠? 건준이 만들었던 걔들 말하는 거예요. 걔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왜 얘들은 인정을 했을까요?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 자체가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맞나?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냅둬도 어차피 한반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알아서 국가 만들도록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통치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행정권에 넘겨서 간접 통치를 실시하였다. 소련은 직접적으로 무슨 힘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보니까 세상에나 한반도라고 하는 이 나라는 가만히 놔두면 왠지 은근히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하는 방향으로 가만히 놔두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다.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미국 스타일로 완전히 완벽하게 바꿔야 되겠지. 자, 그래서 미군정 군대에 의한 정치를 실시하였다. 미군정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엄마야, 얘들을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나 독립운동가 중에는 제대로 된 학교 나온 애들도 없네. 대학 졸업하고 좀 써먹을 수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친일파네. 어쩔 수 없지. 친일파 써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독립군을 때려잡고 고문했었던 경찰들이 그대로 이제 새로운 국가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퀘스천.
8.15 광복 이후에 조선 총독부 청사에서 일장기가 내려가는 대신에 미국의 성조기가 개양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이 군정을 시행하였고, 그리고 총독부 건물이 미 군정 청사로 사용되었으며, 남한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권력은, 정치 권력은 미 군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밑에 내용 볼게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다. 이 앞에 단체 이름은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 건국동맹이었습니다. 요약지에 나와 있었어요. 이거 만든 사람은 여운형과 그리고 또 뒤늦게 합류한 안재홍. 여운형이 좌파였으면은 안재홍은 우파였습니다. 자, 그래서 광복한 그날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좌우익이 모두 함께 참여한 건준은 신간에도 좌익, 우익,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전부 참여해서 큰 의의가 있었잖아요. 건준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며 신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점점 이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 자체가 좌익, 사회주의 세력이 좀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결국 안재홍 등 우익 세력이 탈퇴하였다. 건주는 미군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북한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 같은 그런 국가의 수립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지방의 인민위원회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런 좌익 세력 말고 우익 중에서도 얘들은 특히 친일파 지주 출신이었습니다. 김성수, 송진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인 한국민주당, 한민당이라고 하는 애들도 만들었다 나와 있어요. 됐나? 여기도 별 내용 없습니다. 건중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우리 배웠었던 내용이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국외 민족운동 하던 세력들,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내용 있습니다. 본문 볼게요. 광복과 함께 국외에서 활동하던 항해 독립운동가들이 귀국하였다. 김일성 들어온 거는 개꾸세요. 자, 그러하였고 남한에선 어떠하였느냐?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과 중국 충칭에서 활동하던 김구 같은 임시정부 요인들은 중요한 사람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보세요. 그러나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때까지 독립운동 했던 거,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도와줬던 거, 암호 해독해주고, 미얀마 인도 전선에서 활동했고, 이런 거 하나도 인정 못 받고, 얘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개인으로서,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만 귀국해야 했다. 이때까지 독립운동 했던 거, 그리고 우리 국가를, 우리 그 민족을 대표하는 이제 민족 독립운동가로서의 인정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퀘스천 나와 있고 답 쓰면 되겠죠? 됐나? 이제 밑에 볼게요. 여러 정치 세력이 등장하다. 자, 미국 있고 소련 있고 여기서 독립운동한 사람 저기서 독립운동한 사람 오만 사람들 다 있다 보니까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하여 이제 여러 가지 정당이 등장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국외 민족운동 세력은 귀국한 이후에 각각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였다.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는 남한에서는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 세력이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승만은 여러 정당 단체의 연합체로 독립축성중앙협의회를 주도하였다. 이 한민당은 이제 좀 친일 관료, 지주 출신들, 돈 많은 사람들 많았고,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만들었었고, 그리고 또 박헌영 같은 사회주의 세력들은 조선공산당을 남한에서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이런 거 여러 가지 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거 앞에까지 했었던 내용 한번 요약해 보면은
독립했다, 광복했다. 그리고 나서 38도선을 기준으로 하여 소련과 미국이 각각 남한, 북한을 점령하여 통치하였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인민위원회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얘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얘들에 의해서 간접 통치하려고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미군정에 의한 통치를 하려고 하였다. 자, 그리고 또 국내에서 건중 같은 정치 세력이 있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해외에서 김구, 이승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은 얘들 역시 이때까지 독립운동했었던 거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미국, 소련하고 같이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세울 것이냐 고민하면서 다양한 정치 세력, 단체가 등장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페이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 페이지에다가 별 곱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앞에 거 다 몰라도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요. 이거 모르면 진짜 완전 오늘 수업은 폭망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볼게요. 자,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 세 개의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참여한 회의가 열렸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 부른다.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정사항을 만들었다.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 세 개는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밑줄 친 거 정도는 외워줘야 돼요. 뭐 말인지 알겠나? 자, 그래서 첫 번째,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한국의 임시민주정부를 만들어준다. 자, 그런데 이 임시민주정부에 소속해 있는 이 임시민주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일단 미국이랑 소련이랑 공동위원회를 설치한 다음에 얘들이 한국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뽑고 얘들과 협의하여 임시적인 민주정부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미국이랑 소련은 이 임시 민주정부와 논의하여 앞으로 어떻게 국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제 이때까지 한국은 너무 일본에 의해서 통치되어가지고 자립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어 미국, 소련, 영국, 중국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최장 5년 정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협의가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사실 뭘까요? 1번 바로 한국에 임시적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함되고 미국, 소련에 의해서 같이 협의한 다음에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 라고 하는 내용을 땅땅땅 합의를 봤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국내 언론에 의하여 신탁통치 이 문제만 부각되어 잘못 보도되었다. 선생님 왜 잘못 보도된 거예요? 원래 실제로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10년 동안 하자라고 주장했고 소련은 그냥 바로 독립시켜주자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거꾸로 소련이 먼저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라고 보도하여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소련에 대해서 불만 그리고 또 이제 악감정이 더 많아지게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두고 여러 정치 세력이 나누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나눠진 거는 결국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결과까지 가져왔다라고 하는 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가볼게요.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였다. 김구와 이승만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우익입니다. 우익, 민족주의 세력.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에 의한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김구와 이승만입니다. 자, 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 또 다른 식민 통치라고 생각하여 우리 민족한테 이건 엄청난 치욕이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상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내용, 특히 신탁 통치는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좌익 역시 잘못된 국내 언론 이야기를 듣고 반대를 하려고 했어요.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이제 좌익이랑은 지네가 친하다 아이가. 그러니까 좌익한테 솔련이 대놓고 이야기해준 거예요. 야, 우리는 먼저 신탁통치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 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시민주정부 만드는 거야. 이거 그 임시민주정부랑 미국이랑 소련이랑 협의만 잘 되면 신탁통치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니네는 반탁에 꽂혀 있어? 라고 말하는 걸 들은 좌익이 아차 이거 뭐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뒤늦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의 전체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이 핵심이라 보았다. 그래서 좌익 세력은 신탁 통치가 연합국이 정부 수립을 후원하는 형식이라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하겠다 선언하였다.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김구, 이승만 같은 우익은 반탁, 신탁 통치 반대를 한다. 이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를 하였다. 하지만 좌익 세력은 우리가 신탁 통치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거 전부 다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전부 다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하였다. 결국 우리 민족의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게 되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격렬해지게 되었다.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워낙 사회주의적인 색깔이 강하다고 앞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미국이랑 소련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랬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우익 세력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통일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은 좌우 대립, 미소 양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및 와 맞물려 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학습지에도 나올 거지만 결국 오늘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은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세력이 절반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다. 우익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였느냐, 좌익은 어떤 주장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구분해서 잘 요약해 보세요. 뭐 말인지 알겠죠?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